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HLB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지난 금요일 대비 0.2%, 정확히 200원 상승한 98,400원에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좀 웃음이 나오네요. 예. 그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딱 200원 올랐어요. 0.2% 올랐어요. 근데 좀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거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웃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야, 지수 되게 잘 올라. 응? 지수 보면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물론 그래 이게 LB는 코스닥이니까 코스닥도 그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바닥 대비 급등을 했는데 우리 LB는 주도주라며. 주도주인데 이게 껌딱지도 아니고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수가 올릴 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야, 조심스럽게 내년도도 그러면은 IT로 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였죠. 지난주 목요일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일단 미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어요. 동결함으로써 미국 지수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그때부터 반도체 지수, 미국 반도체 지수죠.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물론 어제는 약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사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수를 이렇게 올리려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무조건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지껏 큰 시장들은 보시면 기관은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기관이었던 적은 없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종목을 많이 이렇게 사들일 때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서 이렇게 지수를 올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럼 코스닥은 뭐냐? 코스닥은 이게 종목은 지수는 그래도 나름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의 뭐 오른 게 있어야지. 예, 맞아요. 오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종목을 산 게 맞고요. 기관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은 지난번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10년간 공매도만 쳤대요. 기관들은 사들인 게 없대요. 얘네들은 원래 그런가 봐. 기관은 원래 태생이 그런가 봐.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시장이 콜 시장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종목을 산 게 아니라 지수 펀드를 샀어요. 종목을 안 샀어요. 그냥 ETF 지수를 사가지고 그냥 지수만 올린 꼴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히 코스닥을 많이 매매하신 분들은 야, 뭐지 이거 도대체 지수는 올랐는데 종목은 오른 것도 없고 또 이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만 가는 거 보니까 이거 내년에도 IT만 갈 것 같은데 이거 바이오 이거 큰일 났다. 그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대표 주식을 산 게 맞고요. 그다음 기관들은 특별히 종목을 안 샀고 지수 펀드를 샀어요. 특히 ETF 지수를 사가지고 그냥 지수만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수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왜 오른 종목은 없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체감이랑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랑 지수랑은 거리감이 있어요. 괴리감이 있어요.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좀 더 이제 그러면 야, 외국인들이 계속 IT만 살까? 글쎄요. 요것도 지난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날에 FOMC 발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급격하게 압박을 받지 않는 한 금리 인상은 없다고 밝혔어요. 미 연준에서. 그리고 미 연준도 물론 독립적인 기구라서 정치랑은 분리가 돼 있지만 어찌되었건 미 연준도 여론이랑 동떨어져서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주식시장의 활성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의 활성화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장이 좋아야 되고요. 달러 약세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약간 상투기가 있다. 결국 경제라는 것은 균형을 맞춰가는 거라면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글로벌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미국에 편중되었던 주식시장 자금이 특히 어미징 마켓, 신흥국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대표적인 신흥국이 우리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도 물론 IT도 좋은데 사실 우리 닦아놓고 왜 2008년, 2010년 요때는 IT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누구도 세상을 뒤바꿀 만한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잖아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예전에 이게 제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말 했어요. 야, 너네 이제 나중에 커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2시간 만에 온다 그랬어요. 막 시속 500km 기차에서 막 손에 이상한 거 들고 여기서 뭐 TV 보고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랬어요. 저는 그때 그 선생님 말 듣고 야, 사람이 아무리 미래학자라지만 저렇게 말하는 게 될까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됐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된 것도 벌써 10년 전에 됐잖아요. KTX가 개통돼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서 이 강국인 이 스마트폰이 대세상승주가 맞았다면 지금은 사실 스마트폰만한 뭐 이렇게 정말 센세이션한 세상을 뒤바꿀 만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물론 우리나라 대표는 스마트폰이 맞아요. 맞아서 지금 지수 올릴 때는 요거를 올리는 건데 정말 세상을 변혁시킬 정말 이렇게 뭐 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각 증권사마다 발표되는 보고서를 보니까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많긴 해요. 내년도 유망 사업이 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좀 종목으로 들어온다면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특히 바이오 쪽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단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뭐 전반적으로 보면 바이오주들이 좀 약간 뭐랄까 지금 다들 조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요 조정이 좀 거치고 내년 정도 올 연말 이제 올 연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시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파생을 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어서 뭐 이렇게 시황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거는 같은데요. 이렇게 큰 머릿속에 뼈대는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H7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B를 보시면 뭐 일단 1차 하락 다음에 완연하게 이렇게 기간 조정을 좀 거쳐주고 있어요. 기간 조정을 뭐 또 양음 뭐 나름 200원 올라서 오늘도 양봉이 되긴 했는데요. 이거를 LB랑을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LB 이 당시 때 모습이랑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 뒤에 1차 하락, 2차 하락 뒤에 이것도 4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빠졌고 3만원서부터 다시 2만원까지 빠졌잖아요. 이런 하락 뒤에 하방 경직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정확히 이제 이날부터 되겠네요. 하방 경직이 이렇게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줬어요. 보여주더니 나름 5일선 한번 회복하고 이렇게 이제 장악 패턴이 나왔죠. 여기 2만원대 후반대 요거를 이제 아랫동네에 있는 거를 감싸주는 나름 거래가 나오면서 장악 패턴이 나오니까 나름 장대 한봉이 한번 나와주고 윗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윗동네에서 이사를 가서 한방, 그리고 나름 윗동네에서 2, 3일 정도 좀 쉬어주고 다시 한번 재차 수급이 나오면서 이제 완전히 요거를 장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방을 요 안 좋았던 요 매물을 안 좋았던 이 매물을 다 이제 흡수하는 완전 장악형 패턴이 나왔어요. 나오고 좀 쉬어주고 한 번 더 나와주고 이제 숨고르기 장세가 돼서 재차 큰 상승을 위한 거를 보여줬죠. 그 와중에 맥점이 이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3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맥점이었어요. 그리고 2, 3일 더 쉬고 요거 ESA 어저께 모습 요거 나온 다음에 좀 더 크게 봐드릴게요. 그리고 페이크 음봉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비교를 해보시면 각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각도는 얘가 내려가는 각도가 얘가 더 커요. 지금 이걸 1차 하락으로 보시고 이걸 2차 하락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방 경직이 걸렸어요. 자, 비교를 해드리면 이거를 1차 하락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차 하락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방 경직이 정확히 이날부터겠죠? 이날부터 하방 경직이 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LB도 현재의 모습은
하방 경직이 걸리고 이제 거래 한번 나오고 빵 한번 터져주면 상당히 좋은 수급 여건이 돼요. 이게 이제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글쎄 조심스럽게 이번 주일 걸로 보이거든요. 자리를 상당히 잘 잡아놔서 요즘 많이 비슷했던 게 텔콘이잖아요, 사실. 이게 얘도 양음 나오다가 이제 양양이 나왔어요. 양양. 오늘 정도가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렇게 2, 3일을 얘는 좀 더 수급 조정을 거쳐줬거든요. 나름 거래 한번 나와주고 살짝 윗매물 테스트해보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다시 요런 거 나름 장합 패턴 샛별로 나온 나름 준 장합 패턴 꼬리 장합 패턴 보여주더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제 돌리면서 나름 이걸 이제 왼쪽 어깨 요걸 오른쪽 어깨로 해가지고 곧장 U자로 돌리는지 아니면 올라가는 쌍바닥 형태로 여기서 다시 조정을 들어갔다 올릴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텔콘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SK 바이오랜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줘요. 얘는 그냥 약간 뭐랄까 LB보다는 약간 옆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은 약간 덜됐죠. 덜되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차 브레이크가 여기서 걸려줬었어야 되거든요. 요 당시 때 5일선 회복하고 이렇게 3일 동안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시다시피 5일선 맞고 떨어지고 5일선 중간 언저리 가다 떨어지고 5일선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1차락 나오고 2차락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정비 거치고 이제서야 거래 한번 나와주고 요 매물 소화하고 이렇게 U자 형태로 돌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얘도 보시면 완전히 이렇게 U자로 돌릴 건지 아니면 이렇게 U자 중에서도 이렇게 돌릴 건지는 봐야 돼요. 근데 둘이 수급 형태는 좀 비슷해요. 근데 텔콘이 좀 더 세요. 바이오랜드보다는 SK 바이오랜드보다는. 그래서 LB도 조심스럽게 뭐 상당히 자존심은 상합니다. 어쩌다가 우리 LB가 바이오랜드랑 텔콘이랑 수급 자체가 비교가 되는지 약간 자존심이 상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든 LB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 명의 개서 정지가 뉴스가 나왔어요. 정말 간만에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가 바라던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명의 개서 정지랑 이걸 또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차 잔고 감소, 쇼커버링. 그래서 딱 1년에 보름 정도만 공매들이 갚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요게 딱 지금부터 연말까지인 것 같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대차 잔고가 감소를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쇼커버링을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3일 연속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차 잔고가 급강할 경우 주가가 오르는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플러스 이게 좀 더 세진다면 쇼스키즈까지 바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뭐가 하나 빵 터져줘야 돼요. 뭐가 하나 바람이 후식 불면은 요게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장대 한봉이 나오고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돼요. 그게 쇼커버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1년 내내 우리는 걔네들한테 당하는데 요 한 번이 딱 기회예요. 그때 쇼커버도 들어오고 또 호재 뉴스도 나온다면 여기 단기 요 바닥권 12만 원 언저리를 쉽사리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닥 탈피가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보면 바닥 탈피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게 쇼스키즈, 쇼커버링에 의한 쇼스키즈가 일단 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뉴스가 특별한 게 지금 사실은 안 나와요. LB가 특별히 뉴스가 없어요. 뉴스라고 마지막 뉴스는 회사에서 보낸 마지막 뉴스는 요거예요. 상가합병으로 인한 우호지분 증가 이거밖에 없고 하다못해 전 이제 이런 거라도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상가합병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마무리가 되고 3주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를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전 하다못해 이제 3주쯤 됐죠. 요게 이제 11월 말에 나왔으니까 오늘이 16일 글쎄 아직도 이것도 이른가요? 3주가 안 됐으니까 등기 뉴스도 좀 이를까요? 하다못해 요 등기 뉴스 상가합병이 완료가 됐다 해서 리보세라님의 권리는 우리 HLB가 갖고 있다라는 등기 뉴스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연말 이전에 네오레바 건 네오레바가 설립이
됐다라는 그 뉴스만 나와준다면 아까 쇼커버링 플러스 뭐 양호한 내용 등등 해서 일단 여기 바닥 탈피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태까지 좀 답답했던 게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HLB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엘생도 예,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살짝 틀린 게 LB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텔콘이랑 이렇게 SK 바이오랜드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슷한데 약간 틀린 게 뭐냐면 얘는 오일선은 이미 회복을 했어요. 오일선은 이미 회복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최근 모습만 보면은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름 다 이제 이평선들이 다 모아졌어요. 5일선 뭐 여기 이게 21선인가요? 어찌됐건 다 모여주면서 제 차 이제 한방 빵 쳐줄 그럴 타이밍이에요. 얘도 그래서 LB, L생 같이 모이면 조만간 한번 뻥 하고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 23,000원 정도 자리거든요. 23,000원이 넘어간다면 얘도 이제 확실히 바닥 탈피권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얘는 내일 갈 수도 있고 뭐 LB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번 주 아닐 것 같은데 어서 하루라도 빨리 여기 23,000원이 23,000원을 벗어나는 그래서 바닥권을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원해 봅니다. L생. 엘파도 마찬가지예요. 차트상 똑같아요. 그래서 엘파는 안 보여드리겠고 넥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런 게 좀 강한 거예요. 조정 중에서도 이렇게 계속 얘는 지금 양봉으로만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애매는 합니다. 이게 꼬리 장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되게 애매는 해요. 애매는 한데 확실한 건 되게 세긴 세요. 이렇게 조정 받을 때도 양봉으로 조정되는 게 되게 세서 이렇게 얘도 U자 형태로 좀 돌리는지 한번 좀 뭐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보면은 넥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요거는 거의 탈피를 한 것 같아요. 이 바닥권은 거의 탈피를 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탈피한 거지 완전 탈피는 한 건 아니잖아요. 완전 탈피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넥사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HLB 관련주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다 좋은데 뭐 한 줄 평을 해드리자면 다 좋은데 뭔가 하나가 아쉽다. 뭔가 하나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동풍인 것 같습니다. 왜 중국에 가면 왜 삼국지 말씀드렸잖아요. 적벽대전 때 유비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동풍이었다. 동풍.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너 준비 다 됐니? 라고 물어볼 때 니먼 또 준비 하얼러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게 야 너네 준비 다 했니?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먼 소요 너 준비 또 하얼러 지첸 똥펑 이러거든요. 그러면 나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바람만 좀 잘 불어준다면 때만 잘 맞아준다면 난 되게 하여간 난 모든 준비가 다 됐어 라는 얘기인데 LB가 지금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리는 딱 잘 잡아놨어요. 동풍 하나만 불어준다면 시장에 우호적인 여건만 된다면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 동풍이 아쉽다라고 총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LB랑 LB 관련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ESA는 상승 중간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쉬어도 돼요. 샛별이 정도로 하루 이틀 뭐 거래 없이 이렇게 쉰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저는 한 2, 3일 이번 주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 3일 정도 더 쉬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있는 분들 좀 더 여유 있게 더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네오크레마를 많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역해된 숄더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락 다음에 여기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얘도 머리가 이렇게 뾰족했죠. 되게 빨리 이렇게 정비가 된 거예요. 네오크레마는 물론 지저분하게 밑꼬리는 많아요. 근데 얘 특징이 보시면 얘는 원래 윗꼬리가 이렇게 많아요. 특징이 종목 자체가. 그리고 어제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완성을 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여기 매물을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는데 사실 얘는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게 아니라 오늘 11,000원 언저리에서 끝나줬다면 재차 급하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됐어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매매할 때 특징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좋아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조심스러운데 이 바닥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처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들으시는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앞에 매물이 없는 거를 처녀 종목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걸. 근데 보시면 이때가 앞에 매물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래 이런 매물이 있는데 약간 시원하게 뻥 뚫려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하는 게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백에서 시작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떼탄 종목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백에서 올리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거의 전고점이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은 보통 전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때 이렇게 앞에 있을 때 새롭게 시작할 때가 좀 더 좋은 수급이에요. 이렇게 백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근데 보면 얘도 역회된 숄더로 올릴 수는 있어서 제가 보기엔 한 13,000원, 13,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은 되긴 돼요. 근데 지금 약간 그러니까 요 정도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곧장 치고 올릴지 아니면 며칠 쉬었다가 여기서 이렇게 며칠 쉬었다가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며칠 쉬었다가 올라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되는데 뭐랄까 좋은데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은데 이때보다는 요 앞에 있는 구간보다는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젠뱅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체 상승 다음 이후에도 기간 조정 잘 거쳐주고 요게 나왔잖아요. 사실은 이게 제가 금요일날 영상을 찍었었어요. 왜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표준형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게 표준형이긴 해요. 얘랑 지틀이랑 표준형이에요. 거래 나오면서 완전 장악 패턴 표준형이죠. 뭐 거의 상한가 언저리였는데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언저리에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죠. HTS 꽉 차고 높은 거 사는 게 고수라고. 그러니까 초보랑 고수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꽉 차 보이잖아요, HTS가. 근데 이때 사요. 종가를 높아도. 그럼 그 다음날 뭐 20% 먹고 나가도 그게 어딥니까? 뭐 그 다음날 5% 더 간 것 같아요. 5% 더 가다 이제 이렇게 종가에 밀렸는데 얘도 보시면 이제 얘도 전형적인 패턴이긴 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올라가다가 5일선이 꺾이고 브레이크가 딱 이렇게 샛별로 3일 정도 이렇게 그리고 게다가 거래 없이 이런 것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좀 많이 보세요. 이렇게 거래 없이 샛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날 종가가 매수 타임이긴 해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시 한번 5일선을 이제 눕히면서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대량 거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정고점이긴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테어, 네오크레마랑 젠백이랑은 나쁘진 않은데 구테어 좀 할 때는 요때 다음에 요 당시 때는 좀 뭐랄까 앞에 거의 매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쉬워요. 쉽게 올라가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백으로 올릴 때는 이런 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최대 거래량이 나와줘야 얘도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 만약에 오늘 종가로 매수하신 분들 이제 이런 거 종가로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다 아시니까 이렇게 개별주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이번 주에 신규주가 꽤 있어. 그리고 신규주 하니까 또 생각이 났네요. 네오크레마도 오르는 이유가 사실 얘는 마이크로 바이오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최초로 화장품이 탄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에서 올라오고 내일 천랩이 신규주 천랩이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이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상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건도 있는 것 같아요. 네오크레마는. 그리고 이번 주에 상장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다 바이오만 3개가 상장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신테카 바이오가 상장이 되고요. 내일. 그 다음에 목요일날 매드팩토가 상장이 되고요. 그 다음 금요일날 브릿지 바이오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목요일날 상장되는 매드팩토는 이 테라젠을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매드팩토가 얼마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사실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당시 때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가 매드팩토 때문에 움직였어요. 테라잔도 사실은 2018년도 때. 근데 나름 얘도 기술적으로 좀 봐드리면 요 박스권, 그러니까 요 하단 부근, 요 밑에 하단 부근은 이미 돌파를 해놓고 지금 뭐랄까 한 5일 동안, 일주일 동안 돌파를 해놓고 좀 쉬다가 5일선 밑에서 지금 3일 동안 이렇게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름 거래가 줄면서. 근데 만약에 내일 이제 5일선이 돌파가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겠죠. 그러면서 종가가 10,000원 정도에서 끝난다면 상당히 인상적인 차트가 나올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나름 얘도 목요일날 상장이니까 그 흐름 보고 한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드팩토는 테라젠이고요. 브릿지 바이오가 매드팩토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주주님 요즘 잘 안 보시던데 어디 가셨나?
아니면 이게 지수는 좋은데 매매할 만한 게 사실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빼놓고는 썩 그렇게 재밌는 게 없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수 때문에 지수만 좋은 거였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매매하신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기관 잘못이에요. 되게 편법을 쓰고 있고 되게 얄팍해 애들이. 지수 종목만 ETF만 사요. 그래서 지수 좋은 거랑 종목 안 좋은 거여서 뭐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우리 매매하는 사람들은 약간 괴리감이 상당히 많고 좀 야 지수는 오르는데 난 왜 매매를 못하지? 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얘네들 눈속임 한 거예요. 기관 애들이. 종목은 다 뭐 그저 그랬어요. 특히 코스닥.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브릿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얘도 보시면 다시 요 하락 이 아랫동네를 벗어나서 윗동네로 살짝 이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와서 한번 뭐 며칠 쉬었다가 다시 거래가 나온다면 얘도 뭐 요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라인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며칠 좀 쉬었다가 장악 패턴이 나온다면 어쨌든 브릿지바이오 관련해서 얘도 요 당시 때 브릿지바이오 때문에 좀 이렇게 매우 탄력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상장할 때 당시부터도 뭐 좀 그랬었고 신기우주 말씀도 드렸고 관련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잘 잡았으니까 우리는 하나 딱 동풍을 기다려보죠.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은 지가 2달하고 열흘이 좀 안 됐어요. 2달 좀 더 지났어요.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구독자도 어느새 아름아름 10,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벤트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시장 자체도 약간 그렇고 그래서 못 해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꼭 보답을 하도록 할게요.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원수는 빨리 잊어버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맨 처음에 제가 하고 한 일주일 뒤부터 조회수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잘 나올 때는 2만 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2만 뷰였고 11월 달에는 보통 1.5만 뷰 정도가 나왔어요. 매일매일.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조회수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10,000뷰가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9,000뷰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오늘 다시 봐야 되겠지만요.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 10,000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급감을 했어요. 네가 영상을 못 찍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저는 똑같이 노력을 했어요. 똑같이 있는 소식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명언이 몇 개가 있어요. 상투 때 있잖아요. 상투 때 보면은 주식 강연회장 때 진짜 사람들 많이 와요. 근데 사람들 많이 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분들이 보통 주식을 아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괜찮아요. 근데 정말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와. 많이 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해달래 막. 진짜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막 이제 또 나름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새끼를 데리고 와죠. 증권사에 있는 새끼를 손잡고 와서 얘한테 주세요 라고 밀어주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상투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막 이러잖아요. 애기 안고 이렇게 뭐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오면은 상투라고. 제 경험상 그게 95% 이상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왜 종토방에 나 이거 전세인데 나 이거 대출 받아서 나 종목이 들어갈래. 이것도 상투야. 진짜로. 제 경험상 그래요. 밑도 끝도 없는 이 말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닥기가 있죠. 바닥은 왜 증권사 직원들 막 이제 나 사표 쓴다 그럴 때, 그래서 증권 객장이 요즘 물론 객장이 한산은 하죠. 근데 증권사 직원들이 슬슬 관둔다고 할 때, 그리고 안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한강에 막 간다고 할 때, 요때가 바닥 시그널이에요. 근데 제 조회수가 많이 줄었어.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졌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거의 지금 최하예요. 최하여서 제가 보기엔 조심스럽게 이것도 바닥 시그널이지 않나 싶어요. 일반적으로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논거가 거의 맞아요. 거의 맞으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 한 2달 동안 이 힘든 시장 정말 수고 많았는데 좀만 더 힘내보죠. 몇 가지 지표가 이제 바닥이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좀 더 힘내보고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LB의 좀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오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